이거를 못 읽나 얘가? 어깨 전공하고 있고 오늘은 어깨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어깨는 세 가지 뼈로 되어 있고 우리 몸에서 관절 범위가 제일 큰 대신에 운동 범위가 제일 넓은 대신에 제일 불안해요. 일단 이렇게 스카퓰라로 되어 있고 여기 휴메러스로 되어 있고 스카퓰라 요 휴메러스하고 맞닿은 면이 이제 글레노이드라고 관절와라고 하는데 글레노이드가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되게 크게 되어 있는데 이 휴메러스 면적의 한 5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옆으로 돌려보면 골프 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골프 티 위에 골프공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툭 치면 떨어지는 것처럼 면적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운동 범위는 되게 가동성은 좋은 반면에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재발성 탈구가 많은 데가 바로 숄더예요. 그래서 그런 그 인스타빌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 뭐가 생겼잖아요. 여기 이렇게 5mm짜리 인대 요게 이제 그 레이브름이라고 관절 와순이라고 그러고 요게 프라이머리로 스테빌리티를 주는 거고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위에 캡슐이 있어요. 이렇게 양쪽 뼈를 연결해주는 관절막. 요 좀 전에 본 요 레이브름이 찢어지는 게 이제 레이브름 태엽을 해가지고 재발성 탈구가 되는 원인인 거고 여기 있는 게 이제 관절이고 이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프로즌 숄더, 오십견 그리고 이 관절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밖에 있는 머슬들이 있어요. 이 머슬들이 로테이터 커프, 그 유명한 회전근개라는 머슬들이에요. 얘네들의 문제가 생기는 게 로테이터 커프 태엽 그리고 뼈하고 로테이터 커프 사이에 이제 충돌을 막아주는 머사 같은 게 점액낭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이제 문제 생기는 게 뭐 점액낭염 그리고 그 바깥으로 이렇게 신경 뱃슬들이 지나가고 이것만 있으면 이제 다치기 쉬우니까 바깥에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델토이드 여러분들이 만져지는 게 이 근육이에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숄더는 되게 딥 조인트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하든지 간에 근골격계는 피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환자들이 나 어깨가 아프니까 정형외과 어깨로 가야지가 아니라 어깨가 아프니까 병원 가야지 그러고 이제 한의원부터 신경외과, 가정의학, 마취통증의학, 정형외과 뭐 하여튼 별별 군데 다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딥 조인트고 또 어깨가 어려운 게 뭐냐면 딥 조인트이기 때문에 내 환자분이 뭐 앞쪽에 문제가 있어도 옆이 아프다 그러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리퍼드 되는 그런 부위가 달라요. 좀 전에 말했듯이 휴메러스, 스카퓰라, 클라비클 이렇게 세 개의 뼈로 되어 있고 휴메러스는 넥 셔프트 앵글 그래가지고 요 헤드가 요 셔프트 부에서 한 1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다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약간 뒤로 가 있어요. 팔꿈치에 비해서 헤드가 30도 정도 뒤로. 그것도 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지 앞으로 안 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것보다. 그렇게 해서 각도가 그렇게 돼 있고 스카퓰라는 우리 몸에서 제일 복잡하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뼈예요. 바깥에는 코락 글레노이드 그래가지고 이 아까 말했던 요게 휴메러스랑 맞닿는 면이고 요게 한 7도 정도 레트로 버전 뒤로 돼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 뼈라는 거. 그리고 클라비클은 두 가지 커브가 있는데 안쪽은 미디알 쪽은 약간 원통형으로 돼 있고 레터럴 쪽은 또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러질 때
이쪽은 뭘로 고정해야 되고 뭘로 고정해야 되고 그런 게 돼 있어요. 아티큘레이션은 여기 말했던 이런 조인트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우리가 어깨 빠지는 거, 그게 글레노히메럴 조인트. 요게 그거고, 그 다음에 많이 다치는 게 AC 조인트. 아크로미온하고 클라비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가 디스로케이션이 많이 돼요. AC 조인트 좀 전에 얘기했던 코노이드 트라페조이드 요걸 CCL 리가멘트라고 하고 AC 조인트가 다치면 여기가 많이 찢어져요. 그리고 머슬들이 되게 많고 이 머슬들의 역할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가 없는데 로테이터 커프라는 이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이게 끊어져도 환자들이 근육이 끊어졌어요. 나 그러면 왜 팔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면 아까 봤던 여기 있는 이 수많은 머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들 수 있다고 나중에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로테이터 커프 네 가지, 서브스카퓰라스 견갑 하건, 그리고 수프라스피나투스가 극상건,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가 극하건, 여기에 소원근, 요 네 개가 로테이터 커프,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중요한 역할이고 이거는 위치도 알아둬야 되고 또 펑션도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어깨는 아까 말했듯이 관절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관절 운동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요게 플렉션이에요. 굴곡, 앞으로 드는 거. 환자들 보러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는 사람 아무도 없고 천차만별로 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란히 만세 동작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플렉션. 그리고 이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팔을 붙여가지고 외회전을 할 수도 있고 팔을 90도에서 외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내외전. 그러니까 환자들 보러 이런 동작 해보세요. 그러면은 천차만별로 하기 때문에 각자만의 등 긁는 동작 해보세요. 뒷주머니, 혈중셔 이런 동작을 해보라고 해야 돼요. 요 플렉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터널 로테이션이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동작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사람마다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나이 들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건 운동을 시켜서 이제 줄어들었던 운동 범위를 회복을 했을 때 기준은 뭐냐? 그 사람의 반대편. 뒤로 돌리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항상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의 반대편. 남이 아니라 180도가 다 기준이 아니라 반대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어요. 환자분 혼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액티브. 혼자는 이렇게밖에 못 드는데 남이 잡아주거나 반대편으로 들어보세요. 하면 다 드는 거. 그럼 패시브가 다 되는 거예요. 이 액티브, 패시브 동작을 알아야지 나중에 질환을 구분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하냐. 그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팔 옆에서부터 시작하냐, 90도 에비덕션부터 시작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거고, 고니오미터를 쓰는 게 되게 좋은 거고. 아까 말했던 그런 액션들 몰라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글레노히메럴 조인트, 어깨를 드는데 0도부터 90도까지는 극상근, 로테이터 커프를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 위에는 델토이드가 드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로테이터 커프가 이제 찢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을 못 아주 광범위 파열일 때 못 드는데 요 위에서부터 들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는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려오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는 델토이드는 괜찮은데 로테이터 커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액션을 잘 알아야 되는데 90도까지는 로테이터 커프의 극상건, 극하건, 그리고 그 위에는 델토이드. 스카퓰라 소락신 모션은 여러분들 뒤에 스카퓰라가 있잖아요. 이 모션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옆으로 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하든지 간에 운동 범위 측정한다고 이거를 할 거고, 환자분들이 와서 제가 다 되는데 이걸 못 들겠어요. 그러는데 이 동작은 중요한 동작도 아니고
이 동작은 다른 게 다 돼야지 되는 동작이에요. 여러분도 해보면 원래는 우리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뼈가 걸려요. 그 다음부터 더 들 수 있는 거는 얘가 로테이션도 되고 뒤에 있는 스카필라 소락스 모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글레노휴메랄 조인트 플러스 스카필라 모션이 돼야지 180도 에비덕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환자들한테 시키지도 말고 그거는 나중에 다 되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왜 뒤에 있는 스카필라 소락스 모션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나쁜 사람도 있고 오십병 같은 데는 거기가 굳어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은 그런 거예요. 아까 말했던 바이오메카닉스를 보면은 이게 볼앤 소켓 여러 가지 관절 형태 중에 볼하고 소켓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깨는 볼앤 소켓 조인트에 속하고 운동 범위가 가장 넓고 운동 범위가 넓은 대신에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불안정한 거를 안정화시켜주는 구조물 중에 스태틱,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아까 말했던 보니 아티큘레이션, 네이브룸, 그게 관절화순, 네가티브 프레셔 이런 거고 다이나믹은 주변에 있는 머슬들, 회전근개 자체도 움직이면서 조인트를 딱 잡아주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이나믹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게 숄더 바이오메카닉스예요. 자,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 요 뼈가 아크로미언이에요. 아크로미언. 그리고 여기가 로테이터 커프. 그 밑에가 조인트. 그래서 섭 아크로미언. 요 아크로미언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병들을 보면 구조물들을 알면 돼요. 이게 이제 버사이티스, 텐디나이티스. 요 텐던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텐디나이티스. 텐던과 본을 충돌하는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쿠션처럼 생긴 이런 점액란, 벌사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버사이티스. 여기 염증이 생기다가 얘랑 얇아져가지고 얘는 없어지고 얘랑 부딪히는 게 임핑지먼트, 충돌 증후군.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얘가 닳겠지. 뼈랑 텐던이랑 아무리 비슷해도 텐던이 더 약하니까 그렇게 해서 찢어지는 게 테어. 그리고 그 밑에 바이셉스도 이 서바크로미얼 스페이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바이셉스 염증이 생기면 텐디나이티스, 끊어지면 럽처. 다 여기 있는 구조물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텐디나이티스는 그냥 어깨 아픈 사람들 대부분 그냥 텐디나이티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염증, 그냥 찢어진 건 아니고 찢어진 거는 염증이 이제 심하다 보면 찢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일 흔한 거는 텐디나이티스.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5, 60대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페인풀 아크 신드롬은 뭐냐면 여기서 팔이 60도에서 90도로 갈 때가 로테이터 커프랑 여기 로테이터 커프랑 텐던이 제일 본에 접근할 때예요. 이때가 여기서 더 들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버사나 텐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다가 보면 그래서 이때가 제일 충돌도 많이 하고 본하고 가까워질 때여가지고 그때 아프더라고요. 이때 좀 아프고 다 들면 하나도 안 아프고 그래서 페인풀 아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텐디나이티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칼스백 텐디나이티스, 석회성 건염. 여러분들이 인턴을 돌면 반드시 응급실을 돌 텐데 그 응급실에서 외상을 제외하고 집에 가만히 있다가 팔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는 분들의 99%는 석회성 건염이에요.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어. 그리고 주로 오는 게 40, 50대. 70세에서는 이게 셀프 리미팅 디지즈여서 저절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파서 오는 경우도 없지만 지금 말하는 건 다 외상이 아니에요. 넘어지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저절로 나이 들어서 그렇게 오면은 로테이터 커프나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거기다가 진단명을 석회성 건염이요 하면 안 돼요. 여자들이 많아요. 어깨는 이런 디지즈들은 여자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이.
그리고 원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어디 많이 생기냐? 수프라스피나투스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극상이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평상시에 증상이 없어요. 그리고 아프게 되면 무지 아파요. 여기에 갑작스럽고 매우 극심한 통증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석회. 이쪽에는 없고 오른쪽에. 그리고 MRI에서 보면은 이렇게 로우 시그널로 까맣게 나타나요. 여기 이제 석회의 이제 사이클인데, 그냥 노멀 텐던이 하여튼 어찌됐건 뭐 메타플라지아가 생기건 뭐 그쪽으로 혈류가 감소하건 칼시픽 그 프리칼시픽으로 약간은 이제 뭐 저기 그 가루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좀 딱딱해지고, 언제 아프냐면은 이게 흡수기로 가면서 아파져요. 칼시픽 텐디나이스에 쭉 있다가 얘가 막 녹으면서 없어지면서 그때가 무지무지 아픈 통증을 요때 유발해요. disruptive phase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한참 뭐든지 잘 외울 때니까 한번 요 사이클은 다 잘 알고 있어 봐요. 보면은 생길 때 아까 말했듯이 저렇게 분필처럼 생기고, 수술해 보면 이렇게 가루처럼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치약처럼 나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저기 resting phase나 disruptive phase 때 이렇게 나와요. 엑스레이는 뭐 잘 요렇지도 않아요. 형성기하고 resting 때 뭐 호모지너스하게 보이고 헤테로제네스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요거까지 구분은 잘 안 되는 거고, 뭐 MRI에서도 잘 보이고 엑스레이도 잘 보이고 소노도 잘 보이고 다 잘 보여요. 이거는 셀프 리미팅 디지예요. 저절로 나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그렇게 와도 일단 환자한테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고 저절로 나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뭐 진통제나 그런 거는 그날은 주고 뭐 외래를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안정이고 나발이고 너무 아파가지고 환자 한번 보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팔목도 해주고,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가만 놔두거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그거를 굳이 빼줄 필요는 없어요. 수술은 언제 하냐? 수술은 아큐트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급성 때는 2주 정도 지나면은 많이 좋아지고, 저게 사이즈가 크던지 작던지 간에 나중에 문제가 없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아파져요. 수술은 언제 하냐면 크로닉. 크로닉은 뭐냐면 그런 아큐트한 급성기를 거치지 않고 정말 찌질한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찌질하다는 표현이 환자들이 제일 잘 알아듣는데, 이게 아프긴 아픈데 내가 병원을 갈까? 그럼 또 그날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 근데 신경 쓰이도록 아픈 게 오랫동안 됐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로 바늘로 여기가 석회거든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빼내면 이렇게 치약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치약처럼 나오는 거는 아까 레스팅 페이스나 흡수기 정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더 아픈 사람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스피레이션은 안 하는데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수술을 하면 그냥 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좀 튀어나온 게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이게 치약처럼 나오는 거, 이게 가시케이션인 거예요. 수술은 간단하게 그냥 얘만 이렇게 디컴프레션, 흡수기 때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습기가 나오는 게 보이죠. 이런 게 실제 모양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버사이티스는 그 중요한 구조물은 아닌데 텐던하고 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게 해주는 버사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이 나우반 사인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 버사이티스 있는 데를 누르고 올리다 보면은 아프고 쭉 올라가면 안 아프고, 그게 나우반 사인. 중요한 건 아니고, 버사이티스는 수술할 일은 없고 대부분 그냥 증상 효과. 어깨는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가 다 똑같아요.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많이 아플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가 제일 확실하긴 한데 다른 걸 주고 그리고 굳어 있으면 운동시키고 그게 컨서버티브의 다예요. 임핀지먼트는 이제 버사이티스가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텐디나이티스가 먼저 생기고 텐던에 텐디나이티스가 생기면 칼시um 말고 그러면 버사가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글루드 염증이 옮아가요. 그래서 버사이티스가 생기는 거고 버사이티스가 오래돼서 버사의 쿠션 역할이 적어지면은 임핀지먼트 충돌이 되는 그게 임핀지먼트인데 증상은 이거 뭐 외전시 통증 지금 다 똑같잖아요 증상이. 그래서 증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증상만 가지고 얘네들을 구분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환자가 딱 요때가 충돌이 제일 많이 해서만 아프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호킹 사인은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꺾으면 버사이티스랑 텐디나이티스를 뼈에다 탁 부딪히게 하는 거거든. 그럼 환자가 이런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호킨스 사인. 그러니까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깨는 주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가 많아. 증상을 유발해보는 테스트가. 그래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임핀지먼트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크로미온이랑 결국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크로미온의 모양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아웃렛 뷰 그래가지고 한 30도 정도 각도를 줘가지고 아크로미온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커브드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훅 타입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훅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게 보여요. 이렇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타입 3가 아무래도 충돌이 더 많이 되겠고 충돌이 되다 보면 태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엑스레이만 찍어서 이렇게 충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훅 타입으로 좀 찢어져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핀지먼트나 로테이터 커프가 찢어질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치료는 뭐 다 똑같고 운동하는 거고 수술은 하다 안 되면 적어도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는 원래 3, 4개월 걸렸는데 요즘은 임핀지먼트 때문에 수술은 잘 안 하고 정말 너무 안 될 때 다 안 될 때 이제 하는데 뭘 하냐면 요게 뼈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게 아크로미온을 이제 관절경으로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튀어나온 거를 그냥 이렇게 요 버거 같은 걸 이렇게 깎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는 거고 지금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어졌잖아요. 여기도 마저 없애고 있고 그리고 밑에 염증을 없애주고 그래서 임핀지먼트 때 정 안 되면 하는 수술은 아크로미오플라스티. 그러면 여기 뼈 쭉 튀어나온 게 여기서 없어졌어요. 여태 거는 다 로테이터 커프 전에 전구 증상들.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로테이터 커프 태어. 45세에서 60세에 흑발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65세가 과거 20년 전에 한 45세고 한 80세가 한 60세 정도. 왜냐면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나이는 하여튼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로테이터 커프 태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무슨 과를 하든지 간에 40세, 50세 남자를 MRI를 찍어서 태어가 되기 전까지 보고 딴 데 리퍼를 할 때 로테이터 커프 태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부착 후 레터럴 쪽에서 되고 외상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파열 그러면은 다쳐서 생긴 거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나이 들어서 디제너레이션 디지즈요. 디저너티브 디지즈. 퇴행성 변화. 나이 들어서 생긴 거고 아까 말했듯이 경복 모양하고 관련이 있는 게 카데바를 아무 증상 없이 죽은 사람들 해부를 해보면 그 아크로미온이 타입 3 정도가 된 게 로테이터 커프 태어랑 그렇게 보인 사람들이 70% 넘게 로테이터 커프 태어가 있더라. 그래서 경복이랑 많이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껏 했던 것처럼 무슨 이유에서든지 나이가 들던 그 다음에 바스큘라 문제가 있건 나이가 들어서 여기에 이데마가 생기면서 헤모리지가 생기는 게 텐디나이티스예요. 그리고 버사이티스가 이때 같이 생기고 이게 심하다 보면은 임핀지먼트가 돼서 몸에 스퍼도 생기고 얘도 상하고 또 다시 얘가 또 텐던을 쳐가지고 스퍼가 더 자라고 그렇게 해서 태어가 되는 게 이게 패솔로지. 부분 파열은 여기 로테이터 커프인데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돼 있어. 연결은 돼 있어. 근데 아티큘라 사이드, 요 밑에를 아티큘라 사이드라는데 여기가 찢어진 거를 이제 관절낭 측 부분 파열, 그러니까 아티큘라 사이드 파셜 thickness tear. 요게 위쪽이 파열되는 게 버살 사이드 파셜 thickness tear. 영상의 앞에서 뭐라고 그 용어를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 명칭은 ful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전층 파열 또는 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r, 부분 파열. 요게 공식 명칭이고 왜냐면은 명칭이 통일이 돼야지 의사들끼리 의사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뭐 반만 찢어졌어요, 뭐 여기 조금 찢어졌어요. 그거는 의학적 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계시고 부분 파열은 유지는 되는데 아티큘라 사이드가 찢어진 게 아티큘라 사이드 바샬 시크니스 테어, 버살 쪽이 찢어진 게 버살 시크니스 테어, 그리고 여기서 말한 OD는 이제 인트라텐디너스 테어고 풀 시크니스 테어는 클래시피케이션이 아주 간단해요. 얼마큼 찢어졌냐? 원래 여기 로테이터 커프가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데 여기가 찢어진 게 아티큘라, 여기가 찢어진 게 버살, 요 사이가 찢어진 게 인트라텐디너스. 이게 파셜 시크니스. 풀 시크니스는 여기서 이제 떨어져서 얘는 떨어지면 안으로 리트랙션이 돼요. 그러면 원래 있던 데서 얼만큼 리트랙션이 됐냐에 따라서 풀 시크니스 테어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1cm 같다? 그럼 1cm 스몰 테어. 여기서 2cm에 1에서 3cm 정도다 미디움 테어, 3에서 5cm 정도다 라지 테어, 5cm가 넘어서 리트랙션이 되었다 그럼 5cm. 부분 파열에는 cm를 안 붙여요. 스몰 미디움은 다 풀 시크니스 테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테스트들은 다 그 프로보케이션, 아까 말했던 이렇게 해서 눌렀을 때 근력이 약하고 뭐 그런 테스트들이고, 요게 이제 로테이터 커프가 찢어지면 아주 심하게 찢어진 경우는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환자가 자기는 잘 못 들어요. 액티브 모션은 안 좋은데 누가 들어주면 패시브 모션은 다 되는 게 로테이터 커프의 특징이에요. 그게 나올 50견하고의 제일 큰 구분점이에요. 못 들죠? 그럼 누가 들어주면 다 들어요. 왜냐하면 델토이드는 괜찮기 때문에. 놓으면 툭 떨어져. 이게 드롭암 사인이에요. 이게 수프라스피나투스가 떨어졌을 때, 찢어졌을 때 나오는 게 드롭암 사인. 그리고 인프라스피나투스는 플렉션도 작용을 하지만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익스턴 로테이션도 작용을 하거든. 그러면 팔을 에이비덕션에서 익스턴 로테이션 했는데 밑으로 툭 떨어지면 인프라스피나투스까지 떨어진 거예요. 항상 수프라가 먼저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인프라가 떨어져요. 인프라만 따로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런 드롭 사인이 나타나는 거는 수프라 인프라가 다 나간 거예요. 레그 사인은 뭐냐면 뭐든지 이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유지를 못하고 이걸 레깅이라고 하거든. 유지 못하고 푹 떨어지는 게 익스턴 로테이션 레그 사인이 나타나면 익스턴 로테이션이 나갔다는 거. 그 말은 수프라 인프라까지 다 나간 거. 요거는 뒤로 해보세요. 이거 서브스캡이 나가고 이쪽을 유지를 못하고 푹 떨어지는 게 서브스캡이 나간 인턴 로테이션 레그 사인. 홈블로 사인은 어느 쪽이 정상 같아요? 네. 이쪽 환자의 왼쪽이 지금 정상이에요. 여러분들도 해보면 이렇게 입으로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밥 먹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테레스 마이너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광범위 파열, 수프라, 인프라 잘 안 치워지는 거의 테레스 마이너까지 나갔을 때 이렇게 손을 입에 갖다 대고 세우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익스턴 로테이션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익스턴 로테이션을 하고 드는 거거든. 익스턴 로테이션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손을 갖다 대고 세우면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보여주면 어느 쪽이 정상이냐, 이쪽이 정상이에요. 이쪽이 비정상이고. F2 오픈했고, 네. MRI가 제일 좋은 거고, 진단명은 프로준션 루더랑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항상 어깨는 증상 3가지를 호소를 하고 그 3가지를 해결을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통증, 두 번째가 머슬 위크니스, 그리고 세 번째가 잘 못 움직이는 거. 항상 이 3가지. 부분 파열은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완전 파열은 수술해야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미니 오픈을 했는데 요즘은 관절적으로 이게 지금 찢어진 거거든요. 얘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좀 전에 이런 앵콜하고 이런 실 같은 거를 나사 같은 거를 뼈에다 받고 실로 요 핸들을 통과시켜가지고 그리고 밑에다가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콤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는 또 앵커를 다시 하나 박아서 이렇게 눌러주면은 헤어가 잘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요 까만 게 원래 여기 인서션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보면은 쭉 리트랙션 돼 저까지 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 길이를 재요. 그럼 이 정도면은 라지 태우겠구나. 근데 이 사람 들어보면은 요게 슈더 파랄라시스예요. 아까 보면은 혼자는 못 들잖아요. 잡고는 올라가요. 이게 액티브는 안 되고 패시브는 되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지어진 그거를 우리가 슈도 가속마비라고 해요. 저렇게 가속마비가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수술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냥은 못 고매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인공관절을 리버스 역행성 인공관절로 보통 우리 해부학적인 모양하고 다르게 생겼잖아요. 반대로 보통은 여기가 볼이고 여기가 소켓인데 여기다 볼을 넣고 여기다 소켓을 했어요.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버스 아스트로플라스티라고 하고 요즘 거의 저런 매시브 테어 때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이셉스. 이제 밑쪽 서바크로널 스페이스에서 텐디나이티스, 버사이티스, 임핀지, 테어까지 다 끝났어요. 이 앞쪽에 바이셉스. 바이셉스는 여러분들이 다 앞에 만져보면 뭐가 움직이는 게 만져질 거예요. 그게 바이셉스예요. 네.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그리고 안 하던 동작을 하면 거기 염증이 생겨요. 특히 여자들한테 많이 생겨요. 신체 검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봤듯이 센시티브 스페시피티가 아주 낮아요. 제일 중요한 신체 검사는 그냥 바이셉스 텐디나이티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거 만져봐도 그냥 느낌만 있잖아요. 환자들은 만져보면 확 이러면서 어떤 사람 울기까지 해요. 너무 아파서. 그게 제일 정확한 검사예요. 뭐 이런 딴 것 때문에 바이셉스는 워낙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테이터 커프하고 휴메러스 거쳐서 있기 때문에 밑에 병변 예를 들어서 어깨가 빠질 때도 얘가 텐디나이스 생기고 로테이터 커프에 염증이 있어도 바로 옆으로 와가지고 염증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소시에이티드 병변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의 그냥 주사나 약으로 치료가 돼요. 럽처는 가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뽀빠이 사인 그래요. 영어로는 파파이 사인이고 우리나라는 뽀빠이 사인. 그 알통이 요 밑에 만들어진 거 보여요? 딱 뽀빠이처럼 이렇게 알통을 지어보세요. 그럼 알통이 딱 밑에 만져져요. 왜 그러냐면 바이셉스는 우리나라 말로 이두박근 그래요. 이두는
대가리가 두 개인 거예요. 인서션이 롱헤드가 있고 숏헤드가 있는데 그 중에 롱헤드가 많이 찢어져요. 롱헤드가 많이 찢어져요. 숏헤드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고 그 롱헤드가 아무 이유 없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고 찢어질랑 말랑 하다가 뭐 힘주다가 딱 소리와 함께 갑자기 근육이 밑에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바이셉스가 찢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뭐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로테이터 커프, 50견. 50견은 이제 우리가 서바크로널 스페이스에서 지금 있는 병변들을 다 얘기했어요. 이제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관절로. 그 중에 이제 레이브럼 테어나 디슬로케이션은 외상 파트에서 배울 거고 이제 우리는 캡슐을 싸고 있는 캡슐에 문제가 생기는 게 50견. 너무너무 유명한 거고 이 중에 20%는 나이가 50대 때 생길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무슨 과를 하든지 간에 50견은 피해 나갈 수가 없는 거의 감기 같은 거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동결견, 프로즌 숄더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학적 용어로는 공식 명칭은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예요. 캡슐이 염증이 생기고 라이티스는 다 염증이잖아요. 캡슐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어드이전이 생겼다. 그래서 어드헤시브 캡슐라이티스. 원인은 어디? 캡슐. 네. 어느 연령대도 가능하지만 진단명처럼 50대 제일 흔해요. 여러분들이 들은 50대의 메디컬 텀 중에 50견 제일 많이 생기는 연령을 진단명으로 붙인 건 50견밖에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60대 많이 생긴다. 그럼 위암을 60암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거 사실 50견은 일본 말인데 워낙 우리나라 사람한테 당신은 50견이에요 말하는 거랑 당신은 유착성 관절낭염이에요 말하는 거랑은 환자가 알아듣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제 환자랑 얘기를 할 때 환자 눈에 맞춰서 얘기해야지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우수한 의사일수록 자기 얘기만 해. 딴 모니터 쳐다보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인서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환자는 멍해가지고 아무 얘기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제가 어디 아픈 거냐고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자 입장에 맞춰서 이건 50견 그리고 100명당 5에서 20명이니까 여기가 뭐 80명이니까 10명 정도는 생기겠죠. 여자들이 많고 40에서 70대인데 50세가 많고 이건 뭐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재수없게 20%는 양쪽에 같이 생기지는 않지만 같이 생기는 건 아주 드물지만 뭐 1년 전에 50견은 알았는데 딴 때도 알아요. 왜 아픈지는 몰라요. 원인은 이디오패식인데 그나마 아는 거는 당뇨 있는 사람들 진짜 50견 잘 생기고 그리고 잘 안 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아니고 이게 이제 프로즌 숄더 대부분이 이디오패식 원인이 없어. 세컨더리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뭐 DM 그리고 사이로이드 디지즈하고 관계도 있고 또 이런 것도 관계 있고 또 이건 인트린식은 뭐냐면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아플 거 아니에요. 로테이터 커프가 찢어져가지고 너무 못 움직여. 그럼 프로즌 숄더가 세컨더리로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대부분은 이디오패식 프라이머리로. 증상 딱 아까 말했던 그 어깨 증상의 페인하고 위크니스하고 ROM 중에 로테이터 커프는 위크니스하고 페인 로테이터 커프는 머슬이기 때문에 50견은 인플라메이션이기 때문에 페인하고 그리고 ROM 문제예요. 아파. 언제 아프냐? 밤에 아파요. 근데 어깨 통증은 모든 게 밤에 아파요. 왜 밤에 아프냐? 낮에는 일단은 여기도 마찬가지. 당신이 어디가 아픈데 지금 강의 들어야 돼. 지금 막 그래도 무거운 거 들고 어디 가야 돼. 정신이 없어. 밤에는 딱 고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거 통증을 본인이 느끼는 거고 또 하나는 밤에 아픈 이유는 우리가 이러고 다니면은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 무게 때문에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가 되어 있는데 누우면은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더 아플 수도 있어요. 패솔로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캡슐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캡슐이. 자 그러면
얼마 정도 줄어든 거를 50견이라고 해요. 나는 요 정도 줄었는데 이건 50견인가요? 그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걸 써는 거야. 뭐 아까 외전은 중요하지 않다는데 교과서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굴곡 140도가 50견이다. 그럼 145도는 50견이 아닌가? 나는 반대편은 160도까지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반대편보다 한 30% 정도 줄어든 거를 50견이라고 해요. 이게 50견의 특징이에요. 만세를 해보면 이쪽 안 올라가죠? 네. 그리고 옆에서 보면 안 올라가죠? 액티브 안 돼요. 그리고 패시브도 안 돼요. 아까 익스턴 로테이션도 안 돼요. 패시브도 안 돼요. 인터널 로테이션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매시브 태어 때 보여줬죠. 어떤 분이 혼자는 못 들어요. 근데 누가 들면은 들어줘요. 이 사람은 혼자도 안 돼요. 누가 들어도 안 돼요. 그게 다른 디지즈랑 50견의 증상이에요. 뭐가 제일 먼저 오냐? 인터널 로테이션 안 되는 게 제일 큰 특징이에요. 이게 스테이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페인풀 스테이지. 이게 처음에는 운동 범위는 다 되는데 아프기만 해요.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다가 통증이 좀 줄어들면서 굳어버려요. 내가 속옷을 못 모이겠다. 내가 이거를 들지를 못하겠다. 그러고 마지막에는 소잉 스테이지, 해리기가 되는데 이것도 셀프 리미팅 디지즈예요. 그렇다고 50견은 이제 나으니까 당신 가서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뭔가 해줘야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셀프 리미팅 디지즈고 여기서 진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정상이에요. 이건 뭐 관절 조영술 요즘 이딴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면은 심평원에서 잘라요. 네, 하지 말고 MRI 정상이에요. 일단은 치료는 운동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파서 운동을 못 하겠다? 그러면은 주사 놓든지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이 있구나. 요 세 가지 아까 말했던 이거는 안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렵기 때문에 플렉션, 익스턴 로테이션, 인턴 로테이션 요 세 가지 동작을 요거는 호리즌탈 인턴 로테이션은 마찬가지예요. 요거 세 가지 동작을 다 해서 운동 범위가 좋아지면 운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굳어 있는 사람들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렝스닝 근력 강화 운동이 있어요. 환자들이 와서 나 무슨 운동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령 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아령은 놓으라 그러고 맨손으로 또는 막대기로 스트레칭해서 운동 범위가 좋아지면 그런 다음에 하는 게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돼요. 환자들이 대부분 안 해요. 하지만 스트레칭은 해서 운동 범위는 좋게 해야 돼요. 요거는 모든 어깨 병명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에요. 스트레칭 먼저, 그런 다음에 되면 스트렝스닝, 그리고 그런 다음에 되면 스카퓰라 스트렝스닝 엑서사이즈. 그리고 그게 정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아까랑 다른 게 스트레칭인데 뭐냐면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문에다 기대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스트레칭은 몸이 가만히 있고 팔을 움직이는 건데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은 팔을 고정시키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은 다 똑같아요. 항상 운동으로 다 할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는데 아파서 못하면 그거는 주사나 약. 수술은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어디 가서 대부분은 수술하라 그래요. 또 로컬에서는 그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고 50견은 수술 안 하고 저절로 낫는 병이지만
중간에 너무 아픈 사람들은 저절로 나을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고 1년 또는 2년.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면 영원히 10% 정도는 특히 인터널 로테이션이 퍼머넌트한 그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은 정말 스테로이드 인젝션도 하고 운동도 가리키고 도수 치료도 하고 정말 했는데 6개월 이상 이거 이상 안 되는 사람들 간혹 수술을 해요. 수술하기 전에 MUA라고 이거 보면 마취를 해서 머슬이 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안 돼요. 그러다가 세게 하면 안 돼요. 몇 번 해보고 그러다가 한번 힘을 딱 주면 이게 툭 하는 소리하고 함께 저렇게 풀려버리고 이게 소리가 있었으면 팍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근데 절대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없겠지만 할 때는 팔을 잡고 해야지 손을 잡고 하면 여기가 부러져요. 중간에 항상 여기를 잡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은 들어가 보면 여기가 캡슐인데 보통 하얗거든요. 이렇게 벌겋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벌겋게 되어 있는 이거를 다 잘라주는 게 수술이에요. 스냅핑 숄더부터 지금 이제 스냅핑 숄더, 뭐 소락식 아울렛은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깨 움직이면 뒤에서 부드득 소리 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우리 스카퓰라 특히 미디알 쪽은 바로 밑이 립이에요. 립. 여러분 갈비뼈. 그것도 역시 뼈하고 뼈 사이를 충돌을 막아주는 버사가 있는 거예요. 그 버사가 두꺼워진 경우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지고 수술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스카퓰라 너브 인트라먼 신드롬은 사진이 있나? 여기 앞에서부터 스카퓰라 너브가 이렇게 오는데 스카퓰라 위에서 인대가 이제 두 가지가 두꺼워져서 눌러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눌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인프라스피나투스거든. 인프라스피나투스 이렇게 말라요. 그래서 간혹 아무것도 없고 운동 범위도 다 좋은데 뒤쪽이 아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옷을 벗겨가지고 뒤쪽 머슬을 한번 이렇게 인스펙션만 해도 이쪽에 너브가 좀 눌렸나 봐요. 이 너브가 눌리는 거는 갱글리온 같은 게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쪽이 아트로피 생긴 거 보이죠? 이거는 요 리가멘트 누르고 있는 것들을 릴리즈 해주면 돼요. 소락식 아울렛은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건데 하여튼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밑으로 내려오는 중간중간에 눌려가지고 손이 저려요. 언제 저리냐면 여기 테스트가 있는데 요게 아주 유명한 테스트 아데슨 테스트하고 하이퍼 에비덕션 테스트.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에 있는 브라키얼 플렉서스가 뭐든지 그게 퍼스트 립이건 이런 인터스칼렛 머슬이 두꺼워져 있건 이렇게 하면은 더 점점 저리고 하이퍼 에비덕션 이렇게 해도 이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브라키얼 플렉서스를 누르는 프로보케이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더 많이 나타난다. 치료는 대부분 이제 약을 먹는 거고 수술은 확실하게 약 먹어도 안 낫고 원인이 되는 것들 근육이 두꺼워져 있다, 뼈가 이상하다, 뭐 눌리는 게 확실하면 그걸 릴리즈 해주는 거예요. 질문. 이거는 강의로 다 올라가 있죠. 네, 그거 보고 질문 없으면은 강의 끝낼게. 이 강의로가 안 줘도 되죠. 다 올라가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전혀 대답들을 안 하고.